I had to get back up. I can't take no loss. You better call back up. I'm running it down to finish. I don't play, get down to get it. Talk about that, come slide, I'm with it. Better see me now, on God, I'm litty. I know that you tryna go big. Better run up the cash, you love to spend. Better kill it and did it again. I'm with the intent, no, I'm down to win. I can't feel bad about it. I know you sad about it. Know you sad about it. Know you sad about it. I just got bags from Prada, rolling up marijuana. I'm in a brand new model. It'll be here tomorrow. I don't got fears or problems. Only got real ones round them. Only got peas and 여자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한은행 소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웅입니다. 네, 한여름보다 뜨거웠었던 WKBL의 겨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코트라는 봄 극장 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쥔 네 팀의 사생결단 혈투가 펼쳐집니다. 올 시즌 상반기 최대 흥행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그 마지막을 또 해피엔딩으로 장식할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바로 올봄 WKBL 극장의 주인공이 될 네 팀의 감독과 대표 선수들과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과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습니다. 올 시즌 WKBL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인 25경기 만에 우승을 확정지은 우리은행이 이제 WKBL 역대 최초 10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위성우 감독, 김단비 선수, 박지현 선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이런 순위 경쟁은 없었다. 이것은 2위 경쟁인가 2위 쟁탈전인가. 역대급 2위 쟁탈전에서 창단 첫 단독 2위를 기록하면서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BNK 썸 박정은 감독, 안혜지 선수, 이소희 선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게인 2021을 꿈꾸는 팀이죠. 역대 최다인 23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과 배윤 선수 그리고 강유림 선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늘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 이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낸 팀이 되겠습니다. 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이어서 이제는 9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도전하는 신한은행 구나단 감독과 이경은 선수, 김소니아 선수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엄숙한 분위기로 좀 인사를 했는데 조금씩 풀어질 거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이곳에 모인 네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바로 지금이 그 영광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대사 여러분 많이 좀 기억하실 겁니다. 뭐 선수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이루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의 대사인데요. 코트 위의 승부를 또 각본 없는 드라마 혹은 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미디어 데이는 영화를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독들과 선수들에게도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팝콘이 좀 놓여 있거든요. 천천히 드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우리은행은 벌써 지금 한번 리필이 들어갔던 상황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 토크에 앞서서 이번 플레이오프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1위 우리은행과 4위 신한은행 그리고 2위 BNK썸과 3위 삼성생명이 3전 2선승제를 통해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일요일부터는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5전 3선승제를 통해 올 시즌 우승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 나와 주신 영광의 주역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미디어 데이 컨셉이 좀 영화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사표를 영화 제목이나 영화 명대사를
인용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죠? 네,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요. 준비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위성호 감독의 출사표, 영화 제목과 영화 명대사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 예. 가면 뭘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제 뜻은 아니고요. 김단비 선수가 옆에서 사실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주고받다가 한 얘기인데 생각인데 제가 영화 패러디에서 제목은 반지의 제왕으로 했습니다. 아, 반지의 제왕. 예. 예. 근데 그게 뭐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그게 뭐 절대 반지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지금 현존하는 여기 지금 팀 감독님 중에서는 반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꼭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챔프전에서 꼭 우승을 해서 다시 반지를 한번 다시 추가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반지의 제왕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은 반지의 제왕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박수 쳐주는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긴장되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BNK 썸 박정은 감독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BNK 썸 감독 박정은입니다. 저희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부산 연고팀이다 보니까 부산행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은 우리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셔서 네, 시즌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 부산의 모든 여자농구 팬들의 시선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열심히 뛰어서 챔피언전까지 가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행.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행이면 안혜지 선수와 이소희 선수 가운데 누가 좀 좀비처럼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나요? 박정현 감독님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선수 같잖아요. 제일 크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BNK 썸의 이제 두 마스코트 이 두 선수들이 정말 신나게 큰 무대에서 좀 띄워주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랑 챔피언전 올라가게 되면 좀 그 무대에서 좀 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힘 BNK 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 출사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젊음을 앞세운 99년도에 상영됐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믿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뭐 BNK 뭐 또 이기고 올라가면 결승전에서 누가 됐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번 부수는 플레이오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9년에 개봉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선수들은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상당히 어릴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박중훈 안성기 씨거든요. 좀 오래전 클래시컬한 또 영화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번 붙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분하단 감독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일 나이가 어린 감독이다 보니 요 근래 나왔던 슬램덩크 명대사로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안 선생님이라고 이제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이 정대만 선수한테 단념하는 순간 시합은 끝난 거다라고 말했던 대사에 대해서 저희 선수들이랑 저희가 올 시즌 해오면서 사실상 참 위기도 많았고 힘든 상황도 많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하려고 해서 이 플레이오프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희는 최고 강팀인 우리은행이랑 붙어야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너무 약팀이지만 그래도 또 이 위기 안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끝이다라는 슬램덩크 영화의 명대사를 또 인용해 주셨습니다. 자, 반지의 제왕, 부산행,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WKBL 또 미디어데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코너 시간이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영화로 컨셉을 정한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영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떤 영상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봄농구의 판을 뒤집을 언니들이죠. 바로 베테랑입니다. 이번 시즌 14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 수많은 원동력 가운데 맏언니 김정은 선수의 희생정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단비와 박지현 선수가 마음껏 뛸 수 있게 묵묵히 뒤를 받쳐줬고요. 상대 에이스를 도맡아 수비하면서도 에너자이저 같은 활약을 보여준 김정은 선수. 큰 무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위성우 감독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묵묵한 베테랑 김정은 선수가 있다면 삼성생명에는 우리의 백캡 배혜윤 선수가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에도 흔들림 없이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요. 시즌 내내 무릎 부상으로 고전하며 출전 시간이 들쑥날쑥했는데도 나왔다 하면 코트 안팎에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과연 정규리그에서 보여준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줄지 배혜윤 선수의 6번째 봄농구를 함께 지켜보시죠.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 끝에 최종 순위를 확정지은 신한은행에는 강력한 베테랑 이경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간 꼬리뼈처럼 달고 있던 부상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이번 시즌 부활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는데요. 만약 신한은행이 챔프전에 진출한다면 이경은 선수는 무려 12년 만에 챔프전에 나서게 됩니다. 봄농구 극장에서 의미 있는 기록에 도전하는 이경은 선수. 다 됐고 이경은 짱! 마지막으로 봄농구의 판을 뒤집을 베테랑은 BNK 썸의 김한별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김한별 선수의 활약은 별로였죠? 내 마음의 별로. 창단 후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을 합류와 동시에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번 시즌에는 더 높은 2위로 이끌었는데요. 과연 챔프전까지 결인할 수 있을지 김한별 선수의 활약상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봄농구를 임하는 베테랑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과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봄농구의 판을 뒤집을 선수는 누가 될지 우리 함께 지켜봐요. 네, 첫 번째 영화, 이 영화 많이 보셨죠? 베테랑. 네, 천만 영화고요. 베테랑 형사가 악의 무리를 때려잡는다, 뭐 이런 또 영화기도 한데, 그때 이제 황정민 배우가 범인을 잡을 기회가 딱 생기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판 뒤집혔다. 판이 뒤집힐 때, 요때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베테랑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졸린 표정에 이경원 선수가 지금 바로 저랑 지금 눈이 좀 마주쳤는데요.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차 베테랑입니다. 이경원 선수. 연차가 어릴 때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과 연차가 좀 찼을 때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 좀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출전 시간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부담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출전 시간은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또 코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네. 제가 그냥 몸 상태로 봤을 때는 뭐 25분 이상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만큼 많이 뛰려면 제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고 무려 12년 만이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간절할 것 같기도 한데, 좀 간절하시죠? 네, 너무 12년 전에 챔프전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런 좀 챔프전에 저희가 올라갔던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 선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윤 선수와 김단비 선수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이제 내가 따라가야 할 선배보다 좀 이끌어야 할 후배가 많은 위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과연 좀 언제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배윤 선수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질문이 뭐였는지, 네, 질문이 뭐였는지 예, 물어보셨습니다. 예,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따라가야 할 선배보다 이끌어야 할 후배가 더 많은 위치구나라는 걸 느낄 때는 과연 좀 언제일까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막 베테랑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뭐 정말 채진 언니, 막 정은 언니, 막 경은 언니, 막 한별 언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직 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굉장히 어리고 제가 최고참이 된 지 몇 년 돼서 그렇게 소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팀에서 이제 운동할 때 어린 선수들을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선수들 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베테랑이세요. 네. 김단비 선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팀에 아직 아라 언니랑 정원 언니가 있기 때문에 베테랑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팀에 왔길래 저는 베테랑보다 영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연이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 지연이가 저를 친구처럼 생각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또 베테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게임에 나섰을 때 정은 언니도 없을 때 한번 코트를 둘러보면 제가 제일 언니더라고요. 그때마다 나도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이끌어야 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잠시 박지원 선수 잠깐 마이크 잡으신 다음에 네, 플레이오프 잘해보자 한번 반말로 한번 해볼까요? 단비 친구에게 플레이오프 잘해보자. 뒤에 이름을 붙여야죠. 담비야. 네, 이렇게 또 이제 케미가 좋은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선수가 2008년에 1라운드 1순위가 김단비 선수고 2008년에 1라운드 5순위가 배희윤 선수입니다. 네, 2순위인가요? 제 마음속에는 1순위 같았나 봐요. 네, 자연스러웠죠? 네,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챔피언을 가게 된다면 이제 절친의 맞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예,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먼저 이 두 선수가 그만큼 장점을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단점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의 단점을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윤 선수 한번 김단비 선수의 단점. 일단 운동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단비가 단비의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점프가 좋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단비가 이렇게 의욕이 넘치게 되면 뭐 그렇게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욕이 넘치게 되면 그런 점프나 그런 스피드에서 단비가 주체가 안 되는 플레이가 나오면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단점이요? 네, 스피드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약간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김단비 선수가 혼자 스피드를 내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면 약간 좀 원하시나요? 네, 뭐 그렇게라도 좀 너무 지금 뭐 MVP 탈 정도로 너무 완벽한 선수니까 그렇게라도 좀 실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단비 선수가 보는 배윤 선수의 단점 들어보도록 하죠. 단점이 그냥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냥 단점은 딱히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잘 알고 있다 정도만 있고 장점은 워낙 포스트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저희 둘 다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희 둘만 남았더라고요 동기가. 근데 저희 둘이 제일 운동을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둘이 되게 남아가지고 저는 뭐 장단점보다는 이렇게 둘이 끝까지 우리 동기를 빛내어서 끝까지 뭐 챔프전에서든 어디서든 만나가지고 멋진 경기를 하고 싶어요. 네, 김단비 선수가 뭐 한 줄 요약하면 결국 우리 둘이 살아남았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친의 맞대결이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BNK 썸 쪽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BNK 썸인데 김한별이라는 베테랑 선수가 건재합니다. 예, 또 특히 플레이오프만 되면 이 플레이오프 모드로 완전 펄펄 날아다니는 김한별 선수가 있는데요. 이소희, 안혜지 두 선수가 봤을 때 이 김한별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비결, 또 큰 경기에서 잘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혜지 선수부터. 예.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예, 지금 뭐 식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그렇게 큰 경기에서 잘하는 이유를 곁에서 봤을 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딱히 생각해본 게 없어서 가서 오늘 물어볼게. 그렇죠. 김한별 선수를 생각할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희 선수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은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서. BNK 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 박정훈 감독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소희 선수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별 언니 먼저 얘기할까요? 한별 언니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좀 그래도 연령대가 좀 저희보단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런 머리 쓰는 거에서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큰 경기에서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머리 쓰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소희 선수 아직도 농구 일기 좀 계속 쓰고 있나요? 네, 벌써 올해 2번째 질문이신데. 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첫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하고, 사실 좀 그러니까 자만은 아닌데 정규 리그랑 비슷하겠지 하고 사실 생각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만큼 좀 더 철저하고 좀 계획적이게 플레이오프를 계획을 좀 짰어요. 잠깐.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는 상당히 고급 스킬의 대화 방식입니다. 뭔가를 조금 짰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소희 선수? 그리고 혼자 이렇게 웃었거든요. 만족하는 표정으로. 일단 득점 부분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팀들이 이제 제가 득점하는 걸 알고 이제 좀 세깅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도 좀 클 것 같고, 단합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회식 때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좀 매력적이죠. 여기서 또 박재원 감독님에게 제가 또 기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다른 성향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좌우에도 배치되어 있고, 또 이제 부산에 가시면 또 더 다양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에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걸 가장 좀 기대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로 묶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정현 감독님.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개성이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농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팀이 이겨 나감으로써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뭉쳐지면서 하나가 되면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BNK 썸 선수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되, 우리가 플레이오프 무대나 그리고 큰 경기에서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저희도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수들이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신나게 놀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혜지 선수가 정말 이 미디어데이를 활짝 웃으면서 한번 즐겨보는, 예, 지금 원샷이 잡히고 있죠. 예, 확실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이 굉장히 좀 많은 선수고 좋은 선수인데, 예, 긴장 푸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떤 영상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 더 퍼스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2019-2020 시즌 드래프트를 통해 하나원큐에 입단한 강유림 선수. 이듬해 데뷔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팀이 5위에 머물면서 봄농구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지난 시즌 삼성생명으로 트레이드 이적하면서 봄농구를 꿈꿨지만 또다시 5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강유림 선수는 리그 정상급 슈터로 발전했고 그 덕분에 팀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강유림 선수는 생애 첫 플레이오프 출전을 앞두고 있죠. 과연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모습을 큰 무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면서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뛰었던 BNK 썸의 진한 이소희 선수는 이번엔 생애 첫 챔피언 결정전에 도전합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KB스타즈를 만나 2패하며 광탈하는 굴욕을 맛보긴 했지만 값진 경험을 한 진한 이소희 선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요. 골밑과 외곽에서 두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플레이오프 경기부터 눈여겨보시죠. 플레이오프도 챔프전 진출도 다 해봤다. 아직도 배고픈 댕댕이 박지현 선수는 생애 첫 챔프전 우승을 노립니다. 위성우 감독 부임 후 총 9번의 정규리그 우승과 6번의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우리은행인데요. 그 어느 곳에도 박지현 선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챔프전 무대를 밟았지만 KB스타즈에게 셧아웃패를 당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복수 혈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봄농구의 첫 경험을 노리는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뭐든 처음이란 건 긴장되는 법이잖아요. 선수들 잘 이겨내고 목표 이루길 바랄게요. 네, The First Slam Dunk, 예, 영화 소개가 좀 나왔는데요. 바로 퍼스트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지금 무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은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가슴이 좀 떨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아마 가장 떨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고개가 살짝 앞으로 숙였던 선수인데 강유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하기 전에 지금 좀 어떤가요? 지금 기분이나 뭐 긴장도나 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긴장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의상은 긴장을 안 한 것 같이 가장 좀 튀는 의상을 또 입고 왔습니다. 강유림 선수, 일단 플레이오프 무대는 정말 프로 선수라면 서보고 싶은 무대인데요. 그동안은 이 무대를 항상 TV로만 지켜봤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은 좀 어땠나요? 항상 중계로 봤는데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은 정규 리그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코트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이번 플레이오프 때 본인이 좀 욕심을 내는 목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본인의 어떤 스탯이나 각오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탯 이런 것보다는 좀 긴장되기도 하겠지만 설레는 마음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3점 슛 500개 연습을 한 특훈의 결과가 이번 시즌에 나와서 MIP도 지금 거머쥐셨는데 플레이오프 때 석점이 삼성생명에겐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부담감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독님이 몇 개 이상은 좀 넣어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떤가요? 부담은 없고 항상 자신 있게 던지라고 감독님도 슛은 멘탈의 차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자신 있게 빵빵 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역시나 오늘의 관전 포인트 안혜지 선수와 강유림 선수의 긴장이 과연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언제 풀릴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유림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올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선수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선수와 김소니아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맞이하는 첫 플레이오프입니다. 책임감과 부담감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단비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먼저 제가 먼저 항상 질문을 드린 이유는 스타트를 잘 끊어주시니까. 일단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플레이오프도 상당히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 근데 우리 팀에는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살짝 뒤에 좀 묻어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감독님 귀 막고 말해야 되는데 감독님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좀 지연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정은 언니랑 혜진이는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둘이 그 선수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플레이오프랑 챔프전은 좀 서로 둘 다 아니 모든 선수들이 좀 즐기고 좀 미쳐 날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묻어서 간다는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본인은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영 플레이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소니아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긴장이 있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좋은 모습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1차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많은 팬들이 1차전에서 엄청난 이 두 팀의 피지컬 게임이 나올 것 같다, 몸싸움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 이런 좀 예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피지컬의 선봉에 서 있는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 김소니아 선수, 김다미 선수. 매치업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나요? 뭐 사실 언니 저보다 힘이 세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김소니아 선수가 본인보다 김다미 선수가 힘이 좀 세다고 했는데 어떤 코멘트를 또 주시겠어요? 뭐 정규리 때 처음에 제가 힘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살짝 어떻게 또 다르게 얘기했나? 근데 좀 그때보다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좀 힘이 좀 약해진 건 아닐까라고 좀 걱정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좀 걱정이에요.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자, 박지훈 선수 마이크 잡아주시죠. 네. 김단비 선수가 본인이 약간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단비 선수의 식사량은 지금 뭐 변함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옆에서 봤을 때. 담비 언니가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항상 야식 같은 것도 어이구. 네, 우리는 야식 먹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담비 언니 되게 골고루 잘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도 저희 많이 먹는데도 확실히 처음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살이 많이 빠진 거는 옆에서 봐도 느껴져요. 근데 힘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많이 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팀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썸이 창단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높은 곳 챔피언 결정전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희 선수에게 질문 드리죠. 네, 안희지 선수가 활짝 웃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된다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기쁠 것 같고요. 네,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단답형으로 이해해 주시네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오늘 그 인상적인 수상 소감이었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게 이번에 굉장히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이거 저만 쓰는 건데 아자아자. 네, 정규리그 시상식보다 분위기가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소희 선수 기쁠 것 같다. 너무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안혜지 선수, 두 시즌 연속해서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번 플레이오프를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점을 좀 느꼈고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똑같은 팀이랑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았고 그게 또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좋은 경험이 됐었다. 네.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안혜지 선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모두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 최다 기록에 도전하는 리빙 레전드를 만나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나는 전설이답니다. WKBL의 르브론 제임스, 철인 한채진 선수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플레이오프 경기에 나선다면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령 플레이오프 출전 기록을 더 늘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챔프전에도 오르게 된다면 2010-2011 시즌 이후 12년 만에 챔프전에 나서게 되면서 챔프전 최고령 출전 기록도 새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임금배 감독은 이번 시즌 많은 선수들의 부상 이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WKBL 최고의 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임금배 감독이 이번 봄농구에서는 또 다른 기록을 쓰고자 하는데요. 먼저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된다면 역대 플레이오프 최고령 사령탑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만약 챔프전까지 진출한다면 챔프전 역시 역대 최고령 사령탑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배 감독에 이어 WKBL의 역사 그 자체인 위성우 감독도 의미 있는 기록에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은행이 챔프전에 진출해서 2승을 추가한다면 역대 챔프전 최다승 감독의 위성우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는데요.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는 레전드들, 기록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봄농구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설은 지금부터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에 도전하는 대기록들의 주인공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성호 감독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챔피언 결정전 15승 5패고요. 최다승 및 승률 또 역대 또 2위를 기록하고 계신데 올해 2승을 더 보탠다면 역대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플레이오프를 좀 승리를 거둬야 할 텐데요. 사실 2위와 3위, 4위 순위가 좀 늦게 결정이 됐잖아요. 예, 지금 뭐 결정이 돼서 상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때 그 순위 경쟁이 나올 때 우리의 플레이오프 상대는 어떤 팀이 좀 됐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뭐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세 팀이 경기를 질 때는 저 팀이 제일 낫겠구나. 그때 또 너무 그래서 사실 마지막 경기 할 때까지는 사실 어느 팀이 될지 저희도 사실 선수들과 미팅을 한번 몇 번 했어요. 근데 선수들도 그렇고 어느 팀을 해도 저희가 쉽지 않겠고 어느 팀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좀 이제 그런 팀을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팀을 한 팀을 갖다가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네, 예, 답변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습니다. 위성훈 감독님을 제가 11년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상대가 신한은행입니다. 지금 정해졌죠? 네, 상대가 신한은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2차전입니까? 3차전 갑니까? 물론 뭐 저희 팀이나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짧게 하는 게 제일 체력적인 소모를 제일 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어쨌든 뭐 보시는 팬들 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은 뭐 3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2차전에 끝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답변의 순서는 구나단 감독님이 마이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전 끝냈다고 지금 우리는 위성훈 감독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2차전까지 끝내시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차전이 되든 2차전에서 저희가 끝내든 예. 끝까지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네, 아주 뭐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군하단 감독의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너무 오래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 감독님이 한 분 계신데요. 임금배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와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고령 지휘 기록을 또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베테랑 감독님이시긴 해도 감독님에게도 첫 플레이오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삼성생명 감독 지휘봉을 잡고 첫 봄농구를 경험했던 순간이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16, 17 시즌. 그렇죠. 네,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임금배 감독인데 특히나 2년 전을 잊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년 전에 정규리그 4위로 올라와서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좀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와 올해 뭐 선수 구성은 또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이 상황을 좀 비교한다면 좀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때와 사실은 뭐 준비하는 데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선수들만 좀 변한 거고, 우리 선수들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달려 있지 우리 선수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군하단 감독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리빙 레전드죠. 또 한채진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령 플레이오프 출전 기록을 또 경신을 하게 됩니다. 84년생 한채진 선수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신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뭐 존경스럽다 이런 감정도 가끔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로서 그렇게까지 뭐 게임만이 아니라 훈련 때조차 모범이 돼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그만큼 몸 컨디션 관리도 잘하는 것 같고 사실 나이는 숫자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진을 보면 사실상 지금도 몇 년을 더해도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금 몸 컨디션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는 40분 그냥 다 뜯기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채진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은 감독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르게 된다면 여성 감독으로는 또 최초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뭐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 하긴 합니다만 플레이오프에 통과를 한 이후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혹시 팬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약을 하나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1차전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저도 질문을 보면서 과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박정은 감독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키워드를 통해서 네 팀의 감독들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좀 화끈한 입담처럼 플레이오프에서 뜨거운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선수단의 각오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은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주시죠. 김다미 선수? 제가 지명을 하지 않았나요? 네. 안 하셨어요. 네네네. 김단비 선수의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우리은행의 팀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번 인터뷰에 말했듯이 저희는 뭐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우리만 잘한다면 그냥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것만 한다면 어느 팀이든 무섭지 않고 꼭 마지막 제일 높은 곳에서 웃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신한은행을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5글자로 말해요. 요거 준비해 주셨죠? 5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순발력 테스트 같은데
박지원 선수가 혹시 뭐 생각이 난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예. 우리 팀이 신한은행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5글자로. 너무 어려운데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글자로 어떻게 완전 부신다 뭐 이런 거나. 네.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로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우리. 네,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질 수 없죠. 예, 우리은행에 맞서는 신한은행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선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5글자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준비를 네. 해왔는데 지금은 각오를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각오에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예, 5글자 그럼 얘기해 주시죠. 그럼 예. 저희 팀은 우선 저는 흥분 러들이라고 5글자로 준비했고요.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흥분 러들. 흥분을 너무 많이 해서 흥분 러들 이렇게 예. 이 한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선수가 또 있어가지고 네. 예. 그 흥분의 피가 저희 좀 사실 정규리그 때 제가 막 패턴을 지시하기보다 이 흥분하는 선수들을 가라앉히더라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네.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긍정적인 흥분의 피로 좀 나와서 예, 상대 선수를 좀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만 상당히 좀 예, 뇌리에 박히는 예. 어차피 뭐 예, 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예, 조금 자제하면서. 흥분을 하는데 좀 좋은 에너지 쪽으로 흥분을 좋은 했으면 에너지로, 좋겠다. 예, 혼자 막 발 걸려서 에너지로. 넘어지고 좀 이런 거 말고 네. 좀 좋은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세한 또 구현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이경훈 선수도 약간 좀 걱정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NK 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지 선수 한번 예,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 팀의 작년에 플레이오프가 마지막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챔프전이 마지막 무대가 되는 각오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각오가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가 이 플레이오프가 아닌 챔피언 결정전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5자로 말해요까지 예, 해야 할 텐데 예, 5자로 말해요. 자, 들어보시죠. 가지각색 쇼라고. 가지각색 쇼.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과 조금은 약간 비슷한 좀 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네. 개성이 좀 많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가지각색이 잘 그게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가지각색 쇼. 예, 이소희 선수 뭐 마음에 듭니까? 이 5글자?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소희 선수가 정했군요. 네. 예, 그러면 좀 본인 좀 얘기를 하겠다고 좀 얘기를 뭐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가 가지각색쇼라고 이제 5글자로 줄인 이유가 저희 팀이 5명이 잘했을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각자의 색깔을 좀 뚜렷하게 냈을 때 잘하더라고요, 저희 팀이. 그래서 누구 한 명으로 뭐 의존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색깔을 내서 약간 무지개 같은 팀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5글자 가지각색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철저한 일단 뭐 자기 반성의 시간이 좀 있었네요. 예, 모두 다 잘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BNK 썸은 가지각색 쇼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삼성생명 선수단 어떤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배희훈 선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각오랑 5글자 같이 네, 괜찮습니다. 말할게요. 예. 저희는 지금 나 되게 신나 이거고요. 네. 이유는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처음 뛰는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이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신이 나야 저희가 경기력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다 신이 나서 뛰었으면 좋겠어서 나 되게 신나로 했습니다. 나 되게 신나가 약간 그 톤으로 가면 좀 맛이 안 살 것 같은데 예, 배희훈 선수가 그 송혜교 씨의 그 톤으로 한번 이 톤을 모르시나요? 네, 강유림 선수 모르나요? 아는데 지금 미루는 것 같은데요. 예, 나 되게 신나 이 톤이 아니거든요. 네, 나 되게 신나. 이거 맞아? 안 봤어.
네네. 네, 배윤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전하겠습니다. 나 되게 신나. 신나게 한번 플레이오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네 팀의 선수들의 이제 각오와 또 신경전까지 좀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미디어데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팬들은 좋아하고 감독님들은 약간 무서워한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선수들의 팬들을 위한 우승 공약과 우승 시 감독님께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박지현 선수 팬들을 위한 우승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실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팬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팬분들이 가장 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그런 자리를 이미 국장님께도 허락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꼭 팬미팅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를 공약으로 내고 싶습니다. 네, 낼 겁니다. 규모가 좀 이렇게 성대하게 좀 치러지겠네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을 하면 또 감독님께 또 바라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휴가 길게 달라는 이런 이야기 말고요.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휴가 길게 주는 건. 우승을 했을 경우에 휴가는 많이 이미 그냥 주실 것 같고 말 안 해도. 네네네. 휴가는 기본. 그것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다음 비시즌 훈련을 할 때는 데시벨을 70 이상으로 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좀 칭찬을 하루에 한 번씩 한 선수들에게 꼭 해주시는 그런 약속과 감독님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실 때가 많은데 꼭 그랬을 때는 칭찬을 꼭 그 선수에게는 꼭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시벨을 막 측정을 하나 봐요, 선수들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데시벨을 측정을 하셨군요. 위성호 감독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데시벨 70 이하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게, 그리고 갑자기 불같은 화를 냈을 때 그 선수에게 또 이제 괜찮다라고 또 칭찬해주기. 받아들일 의사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는 안 들고 없습니다라고 하셨나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고민을 하시네요. 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10개면 10개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3개거든요. 그러니까 3개 중에 너무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키질 못할 약속인지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 공약을 걸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 더 할 말 있나요? 네, 상당히 좀 저렇게 또 젊은 선수의 사기가 또 꺾이고 말았습니다. 네, 위성호 감독님 솔직한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위성호 감독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BNK 썸 선수단의 우승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요. 지금 두 선수 중에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지. 마이크를 이소희 선수가 잡았습니다. 들어보죠. 저희가 만약 우승하게 되면 팬분들께 다음 시즌 개막전에 팀에서 이제 커피차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개막전에 커피차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팀에서죠. 팀에서. 네, 팀에서. 정상우 국장님. 네, 지금 팀에서 국장님.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네. 자, 그럼 감독님에게 바라는 소원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우승 시에 저희 팀에 에어팟 맥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귀를 보호해 주실 에어팟 맥스를 이제 전 선수 플러스 지원 스텝까지 돌리는 걸로 제가 합의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를 봐보도록. 갑자기 협상가가 된 이수희 선수인데요. 네. 네, 그렇죠.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박정현 감독님, 예, 상당히 개수가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그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원 후반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아, 그래요? 예, 아닌가요? 예,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7, 80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예. 제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하루 렌탈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렌탈로 해서. 예. 네,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뭐 소희가 원하니까 뭐 우승을 한다면 네, 뭐 하나 갖다 팔아야죠.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현 감독님이 예, 지금 이소희 선수의 이 대찬 이 제안을 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이소희 선수 기분 어떤가요? 예. 너무너무 좋고요. 이걸 보고 있는 BNK 선수들과 지원 스태프분들이 좀 보고 같이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소희 선수. 예. 시상식과 미디어 데이를 정말 예, 너무나 잘 즐기고 있는 이소희 선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신한은행 선수단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만약에 우승하면 감독 코치 삭발해야 돼요. 김소니아 선수 잠시만요. 예, 그건 한번 듣도록 하고요. 지금은 팬들에게 하는 우승 공약을 한번 예, 얘기를 해주시죠. 그에 대해서 팬들 위해서 시크릿 이벤트 만들 거예요. 시크릿 이벤트를. 네. 그 앞에서 이렇게 삭발하고 팬들 위해서. 그거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한번 하는 그것이 시크릿 이벤트다. 예. 네. 감독님과 코치님의 예, 이 아주 짧은 헤어. 예. 군하단 감독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예, 너무나 좀 폭발적인 이야기여서.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사달라고 한다든지 뭐 데시벨 얘기하면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삭발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무슨 삭발한다는 게 그런데 우승을 하면 네네. 우승을 하면 뭐 삭발을 못 하겠습니까? 네. 대신 저만 하진 않을 겁니다. 선수 중에 한 명은 제가 골라서 같이 삭발하는 걸로. 선수 중에 한 명, 예, 네. 같이 선수 대표로 한 명, 예, 혹시 네. 뭐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뭐 소냐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네, 1순위를 일단 소냐로 잡아놓고 네, 그런데 뭐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선수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든지 오케이. 예, 군하단 감독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생명 선수단 한번 팬들을 위한 우승 공약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림 선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얼마 전에 팬미팅을 했는데 팬분들이서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팬분들과 에버랜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버랜드. 자, 에버랜드도 예, 하루 이용권. 네. 그렇죠? 네. 예, 혹시 뭐 예, 본인이 생각하는 팬들의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팬들의 숫자. 한 50분 정도? 예, 50분. 예. 지금 요 공약 이런 거 얘기할 때 저쪽에 이제 사무국장님들의 표정이 이야 정말 초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팬들과 놀이공원을 한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감독님에게 바라는 소원이 좀 있다면요? 이제 만약에 시즌 끝나고 휴가를 받고 비시즌을 치르게 되면은 되게 다시 또 힘든 훈련을 할 텐데 그 속에서 조금 꿀 같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게 금박이거든요. 그래서 금박 쿠폰 10개 정도? 금박이요? 금박 쿠폰 10개. 금요일 외박. 금일 외박? 금요일 외박. 금요일 외박. 그걸 금박이라고 하는군요. 예. 예. 금요일 외박을 좀 많이 토요일, 일요일 풀 휴식을 할 수 있는 쿠폰이요. 그런 쿠폰을 만들어서 금요일 외박. 임고배 감독님 답변해 주시죠. 뭐 우승한다면 뭐 10장이 아니라 20장도 주겠습니다. 네. 금요일 외박 20장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승 공약과 또 감독에게 이야기를 바라는 또 소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팀 선수들이 또 팬들에게 우승 공약을 지키고 또 감독님께 이야기한 소원을 또 이루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프볼 정지욱 기자인데요. 사실 우리은행 이성우 감독님하고 김단비 선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론 여기 올라온 팀들이 다 훌륭한 팀들이지만 우리은행이 지금 김단비 선수를 영입하고 지금 전력을 유지한 게 결국엔 박지수 선수가 있는 KB를 넘기 위해서였는데 박지수 선수와 KB 스타즈가 이 자리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성우 감독님. 네, 뭐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출중한 선수고 우리나라 여자 농구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사실 뭐 시즌 들어오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조금 진검승부를 사실 못 해본 게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 좀 있고 그만큼 뭐 박지수 선수가 사실 뭐 좋은 선수고 두려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 시즌은 그 뭐 KB 팀 상태 사정도 좀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고 어쨌든 뭐 저희가 올해 뭐 시즌이 마지막까지 어떤 성적을 날지는 모르지만 뭐 또 돌아오는 시즌에는 조금 더 그런 뭐 박지수가 있는 KB 선수 팀이랑 또 다 진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은 꼭 돌아와서 또 잘해보도록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민 선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그래도 KB의 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승부를 좀 겨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됐는데 뭐 KB랑 지수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은행에 오면서 그래도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따른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승도 하고 또 MVP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근데 내년 다음 시즌이 돌아온다면 지수가 있는 KB 스타즈랑 저희가 뭐 좀 도전자 입장으로 좀 한번 부딪혀 보고 싶고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돌아오는 비시즌에 좀 잘 준비해서 한번 제대로 좀 승부를 겨뤄보고 싶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노진주입니다. 김단비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신한은행과의 그 맞대결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팀과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떤 팀이든 그냥 1차전은 상대가 어느 팀이든 간에 그냥 저는 긴장을 할 것 같아가지고 딱히 별로 신한은행이어서 신경을 쓰이는 건 없고, 근데 오히려 신한은행이어서 제가 신한은행 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냥 제가 잘한다면 어느 팀이든 상관없지 않나 싶어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 스포츠 조선의 남정석입니다. 그 두 팀 플레이오프 대결하시는 분이 좀 특별한 사연일 것 같아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어쨌든 위성 감독님 우리은행 신한은행 출신이시고 또 김단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두 팀이 만나는데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고, 박정훈 감독님과 임금배 감독님은 당연히 이제 사제지간 출신이시고 작년에도 4위 대결을 하다가 결국은 4위, 5위
올해도 2위 대결을 하다가 또 2위, 3위 이렇게 나눠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자들 좀 특이한 인연으로 묶으신 플레이오프 대전인 것 같은데요. 상대 팀에 대한 장점 그리고 그 만나는 좀 느낌들이 좀 다르실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공략을 반드시 해서 우리는 챔프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네 개 팀 감독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순서를 제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인데요. 자, 위성훈 감독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지도자를 뭐 신한은행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우리은행 감독 오기까지 사실 첫 발을 디딘 것부터 해가지고 항상 신한은행 특별한 그게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단비 선수도 또 새 시즌에 또 영입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항상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다는 이 점은 다 똑같은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플레이오프에 또 김단비 선수가 오면서 또 신한은행 팀이랑 붙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단비 선수가 와서라기보다도 어쨌든 김단비 선수가 조금 그런 부담감을 조금 좀 덜어주는 게 제가 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김소니아 선수도 작년까지 저희 팀에 있어서 뭐 그 신한은행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승부는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플레이오프 좋은 경기해서 저희가 꼭 챔프전을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한은행 군하다 감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단비 선수가 작년에 이제 FA로 우리은행에 가면서 김소니아 선수가 저희 팀에 오면서 새로운 에이스가 돼서 이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사실상 뭐 저희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올 시즌 계속 그렇게 이슈화되면서 그렇게 끝까지 시즌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에 이제 첫 경기로 이제 막 붙게 됐는데, 그때도 진짜 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경기를 해서 뭐 저희는 사실상 저희가 언더독이고 저희가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펼쳐지는 플레이오프가 되겠습니다. BNK 썸 박정은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시즌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삼성이랑 이렇게 순위 경쟁도 하고, 이번에는 또 플레이오프에서 같이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인 체육관도 그렇고 삼성이라는 팀도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하고 제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함이 있으면서도 제가 또 위성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패는 어쨌든 냉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삼성이나 이제 저희 BNK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젊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비슷하게 이제 배희훈 선수도 그리고 저희의 김한별 선수도 맏 언니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 좀 비슷한 컬러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려서 좀 챔피언전 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감독과는 사제지간은 아니고요, 코칭 스텝으로 합을 맞췄습니다. BNK 선수들이 아까 뭐 얘기했듯이 가지각색 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또 젊고 통통 튀는 그런 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해서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W의 임재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 삼성생명에는 강유림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에는 박지현 선수, 그리고 BNK썸에는 이소희 선수, 그리고 신한은행에는 이경은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각자의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퍼센트로 말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경훈 선수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고참 대우해 드립니다. 강유림 선수부터 가겠습니다. 네, 강유림 선수. 네, 우리 팀이 챔프전에 올라갈 확률은 몇 %일까요? 반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렸기 네. 때문에 저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배윤 선수와 살짝 얘기 나눴던 그 지금 숫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배윤 선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유림이 느낌대로 제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유림이가 반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예. 선수가 겸손해서. 네. 겸손한 강유림 선수가 50% 반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지현 선수 가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자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퍼센트로 좀 따지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한 55%에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55에서 60%. 네, 알겠습니다. 네, 미소은 감독님이 너무나 대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네, 참 이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준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자, 이소희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 하겠습니다. 60%. 예. 네, 왜냐하면 50, 그러니까 스포츠란 모르는 게 묘미인데 50을 하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서 10%를 올린 60%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0%를 얘기한 강유림 선수와 55에서 60을 얘기한 박지현 선수를 살짝 겸연쩍게 만드는 이소희 선수는 6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경훈 선수 이야기해 주시죠. 박지현 선수가 뭐 55에서 60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40%로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 낮은 확률. 하지만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역시 뭐 베테랑다운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여러 가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감독들과 선수들을 이제 보내줘야 할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승 트로피를 향한 네 팀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023년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향한 코트 위 여전사들의 대격돌이 시작됩니다. WKBL 봄 농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신한은행 서울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